안녕하세요. 울산 아이누리 한의원 원장입니다. 오늘 촬영할 유튜브 동영상은 비염, 두통에 대해서입니다. 당연히 비염이 있으면 두통이 생길 수 있고요. 또 두통 때문에도 비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제 방송에 얘기할 테니까 조금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비염, 두통 이렇게 두 가지 모두 공통적으로 해로운 약물이 있는데요. 소염제, 진통제, 해열제입니다. 모두 같은 약이고요. 의학 용어로는 보통 이제 영어로 NSAID라고 합니다. 그리고 타이레놀 간독성, 꼭 타이레놀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진통제나 소염제, 해열제들이 간독성이라든지 신장 독성을 유발할 수 있고요. 당연히 그로 인한 사망자도 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에 대한 통계 자료가 없는데요. 이제 미국 기준으로 얘기 드리면 매년 진통제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16,500명 정도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고, 그 부작용으로 매년 10만 명 이상의 환자가 입원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코로나 백신 부작용 또 사망자 때문에 많이 염려를 하는 것을 제 주변 지인들이든 이렇게 환자들 통해서 들을 수 있는데요. 결코 사망자만 놓고 보더라도 코로나 백신으로 인한 사망자와 진통제로 인한 사망자, 그리고 사망자가 아니더라도 그 외 부작용으로 인한 여러 가지 건강성 문제들에 보면 절대 진통제가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아주 어린 아기들, 그러니까 돌전 아이들부터 정말 진통제나 소염제, 해열제를 꽤 많이 오남용하기 때문에 오늘 방송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비염이 있으면 두통이 발생하는 것은 가장 쉬운 건 이제 코가 막히기 때문입니다. 그 위에 있는 사진 두 개가 이제 비염, 코막힘이 있는 환자 사진이고요. 그럼 그 아래 있는 정상 비강이라고 하면 건강한 사람들의 코 사진입니다. 봐도 위에 있는 비염 환자는 코가 꽤 많이 부어서 코로 숨 쉴 수 있는 틈이 많이 좁죠. 당연히 이제 코막힘이 있으면 뇌에 원활한 산소 공급이 이렇게 힘들게 되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제 뇌에서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두통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염, 두통의 공통으로 해로운 약,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진통제, 소염제, 해열제, 영어로는 NSAID라고 하는데요. 그 뉴스 한 캡처 화면만 같이 보면 이렇게 약물성 두통이라고 해서 진통제를 주 3회 이상 복용하면 그 자체로 두통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건 의학 교과서에서도 약물성 두통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대한두통학회라는 의사단체에서도 환자들에게 진통제는 두통으로 고생한다면 주 3회 이상 복용하는 것은 오히려 그 자체로 좋지 않으니까 어쨌든 진통제 오남용을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고 있는 뉴스도 그 아스피린에 대한 부작용으로서 비염이나 천식, 위염, 위궤양이 유발되거나 악화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꼭 아스피린 말고도 일반적인 진통소염제도 똑같이 그 부작용으로서 저런 비염, 천식, 위염, 위궤양을 유발,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아스피린 외에도 다른 일반 진통소염제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 뉴스를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진통제가 이렇게 비염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자료는 넬슨 소아과학이라는 소아과 전공 원서입니다. 그럼 저게 이제 비염에 대한 분류인데요. 그 중에서도 빨간색 박스 친 부분이 영어로 이제 약물 때문에 비염이 발생한다는 이제 약물성 비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그 중에서도 제일 아래줄 아스피린 또는 NSAID. NSAID를 풀이를 하면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입니다. 그러니까 스테로이드는 아니지만 이렇게 소염 진통 작용을 하는 약들을 이제 NSAID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진통제, 아스피린 이런 약들을 계속 남용하게 되면 그 약물들 때문에 비염이 유발할 수 있으니까요. 꼭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지금 우리나라는 비염 환자들도 정말 많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비염, 두통 때문에 진통제를 먹으면 그 악순환을 반복하면서 결국에는 비염도 그렇고 두통도 계속 만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당연히 통증이 있으니까 이제 진통제를 먹게 되고, 진통제를 계속 남용하게 되면 우리 반대로 두통은 더 만성화시킨다든지 그 진통제 부작용으로 또 비염이 발생하게 되고,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을 반복한다는 거죠. 그리고 악순환만 반복하는 게 아니라 진통제 부작용이 정말 다른 여러 장기나 우리 몸 조직에 꽤 많이 안 좋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책이 이제 양리학 교과서 책입니다. 이제 그 진통제에 대해서 내용인데요. 그럼 그 부분은 이제 밑줄치 부분만 같이 한번 보면 NSAID는 염증에 의한 혈관 확장을 역전시킨다. 이게 이제 영어 원서를 이렇게 번역하다 보니까 좀 말이 어렵게 돼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냥 혈관을 수축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염증이 있다고 염증이 생기면 당연히 퉁퉁 붓겠죠. 퉁퉁 붓는단 말은 이제 혈관이 확장된다 그 뜻인데요. 당연히 이제 그 염증을 깔아치기 위해서는 그럼 당연히 이렇게 혈관 확장이 된 것을 수축을 시키겠죠. 저희가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죠. 우리 몸이 건강해지려면 혈액순환이 잘 되어서 우리 몸 전신의 조직이나 장기에 혈액 공급이 원활히 잘 되어야 된다는 거.
근데 반대로 이렇게 혈관이 수축지 않으면 당연히 혈액순환을 방해할 것이고, 그게 어떤 단기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꽤 몸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NSAID는 진통, 항염증, 저게 소염이죠. 네, 혈작용을 가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저기서 크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위장을 자극하며 위장간의 궤양과 출혈. 저기서 말하는 위장간이라고 하면 위 말고도 뭐 소장, 대장, 뭐 십이지장,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소화기관 전체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위염이나 위궤양 말고도 뭐 염증성 장질환, 뭐 크론병, 그리고 궤양성 대장염 이런 분들도 당연히 뭐 감기약, 진통제 이런 남용은 줄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신장 독성, 간 독성. 그러면 다시 왜 이렇게 진통제가 이런 여러 안 좋은 부작용을 초래하냐고 하면 가장 알기 쉽게 설명드리면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액순환을 방해하기 때문이라고 일반인들은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 저 부분도 조금 전에 본 똑같은 양약 교과서에 적혀져 있는 내용입니다. 아래의 유해 반응은 일반적으로 모든 NSAID에서 매우 유사하게 나타난다. 정말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다 미치는 부작용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면서 두통, 기울임, 이명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그리고 현기증, 어지럽다든지, 그리고 심혈관계, 저기서 말하는 심혈관계는 뇌 혈관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뭐 심근경색, 심부전, 고혈압, 저기는 적혀져 있지 않지만 뭐 뇌출혈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리고 위장관계, 그리고 혈액계에 작용을 해서 뭐 혈소판 감소증이든 중성부 감소증이든 재생불량 빈혈을 유발한다든지, 그리고 폐에 작용해서 천식을 유발한다든지, 그리고 피부에 작용해서 뭐 발진이는 가려움증, 그리고 뭐 신장에 작용해서 신부전이든 당병뇨 등. 그러니까 어쨌든 위장관, 뭐 간독성, 신장 독성 말고도 정말 뭐 뇌혈관, 심혈관, 정말 뭐 피부 다 작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우리 몸에서 혈액이 공급 안 되는 데 없으니까요. 네. 그걸 방해하면 당연히 이렇게 전신에 안 좋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자료는 식약처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혹시 SNS,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를 하시면 저 자료는 식약처 검색해서 보시면 보실 수 있고요. 지금 저희가 보는 거는 해열 진통소염제만 보고 있는데 해열 진통소염제 말고도 나머지 약들에 대해서 조금 더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오늘 해열 진통소염제를 보니까요. 지금 저기에 적혀져 있는 부분은 앞에서 본 의학 교과서에 있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당연히 의학의 지식은 의학 교과서에 있는 게 베이스가 될 거고, 그걸 바탕으로 뭐 일반인들 볼 수 있는 이런 자료들이 배포가 되는 거니까요. 어쨌든 다시 한 번 더 보면 위장관에 영향을 미쳐 소화불량, 궤양, 출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신장 기능을 저하시켜 부종, 혈압 상승, 심부전이 발생할 수 있다. 고혈압 환자는 혈압이 상승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뭐 주의해야 될 부조 경우에 뭐 소화불량, 속쓰림, 위장관 출혈, 궤양, 신장 손상, 뭐 혈압 상승, 심부전. 네, 그래서 아이들 중에서 이렇게 배 아프다는 얘기를 자주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는 소아청소년을 전문으로 보다 보니까 지금 그런 뭐 감기 환자든 비염 환자든 계속 아이들 많이 보는데요. 그러면 어떤 아이들은 계속 배 아프다는 얘기를 자주 한다는 얘기를 환자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럼 그 아이들의 공통점은 당연히 감기약이든 병원 다니면서 계속 약을 많이 먹는다는 거죠. 그 약 안에는 거의 항상 소염제가 거의 대부분 처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아이 중에서 배 아프다는 얘기를 자주 한다든지, 아니면 이미 뭐 위염, 위궤양, 아니면 뭐 과민성 대장증후군, 아니면 뭐 염증성 장질환인 크론병이나 대장염 같은 위장관의 어떤 질환의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면 정말 해열 진통소염제 오남용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저 뉴스도 앞에서 본 뉴스에 똑같이 소개되는 내용인데요. 그 자료는 미국 질병통제예방본부 자료입니다. 우리나라는 거기에 대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미국 자료를 인용하고 있는데요. 진통제 부작용이란 미국 내 사망자만 2000년 이후에 저 뉴스가 2019년에 그 방영이 됐었는데요. 16만 5천 명이 발생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14년 한 해에는 2,800명이 2만 8천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코로나인데요. 그리고 당연히 그로 인해서 어쨌든 백신도 많이 맞고 있고요. 그리고 안타깝게 그 부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안 좋은 일들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코로나 백신 부작용 사망자와 비교하여서도 절대 진통제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적은 숫자도 아니고요. 그로 인해서 입원 환자든 아니면 입원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건강상 문제를 초래하는 것을 보면 절대 가볍지 않으니까 꼭 진통제, 소염제, 해열제, 오남용을 주의하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 감기약 아니면 뭐 호흡기 질환에 너무 많이 소염제, 진통제를 복용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아이들에게서는 그 오남용을 주의하시는 게 더욱 중요합니다. 네, 제가 앞에서도 계속 강조했었던, 그럼 진짜 저희 어린 애기들이 이렇게
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받은 처방전들입니다. 네, 그 위에 있는 처방전은 만두돌, 남자의 감기약이고요. 감기약 처방전이고 벌써 저기서도 보면 해열 진통제가 2가지나 중복이 처방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처방전은 돌도 안 된 아예 감기 처방전입니다. 저기서도 해열제가 진통소염제가 1가지가 있고요. 그 어떤 아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충농증으로 진료보면 3가지, 그러니까 스테로이드까지 처방이 되어져 있는 것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은 정말 꽤 심각한 문제들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한의원에서 진료를 볼 때 간혹 저한테 이제 비염 때문에 진료 받으러 오기 전에 이미 꽤 10년이든 적어도 5년 이상 소아과 이비인후과를 다니면서 좋아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한의원 진료를 받으러 오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아이들을 1개월이든 2개월이든 치료를 하다 보면 부모님들이 묻습니다. 왜 여기서 이렇게 약을 먹으면서 치료를 해도 조금 호전이 더딜까요? 라고 이렇게 묻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요. 그럼 저는 항상 꼭 얘기 드리는 게 비염을 유발하는 약물, 소염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소염제 말고도 한히스타민제, 항우울제, 그러니까 약물성 비염이라고 해서 그 약으로 인해서 비염을 유발하는 약물들이 꽤 많다기보다 어쨌든 있습니다. 오늘은 어쨌든 진통제만 얘기하고 있는데 진통제 말고도 한히스타민제, 콧물약이고요. 항우울제. 그러니까 어쨌든 비염을 계속 유발하는 약을 먹으면 당연히 비염이 개선되는 게 아니라 계속 만성화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저는 알레르기 비염 못지않게 약물성 비염이 정말 특히나 아이들에게서는 꽤 많은 것 같으니까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다른 유튜브 방송에서도 얘기한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꼭 아이들에게서 소염제, 진통제, 해열제 남용을 줄여주라고 정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 약들을 이렇게 1년 짧게만 먹는 게 아니라 보통 1년에도 수개월, 수년에서 적어도 한 10년, 길면 한 20년, 수십 년 동안 꽤 많이 복용하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자료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이렇게 진통제 남용이 신장을 손상시킬 수 있으니까 주의하라는 경고 포스트입니다. 정말 아주 심플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저 부분도 이미 앞에서 다 얘기를 했었죠. 어쨌든 진통제, 소염제, 해열제 남용하면 간이든 신장이든 다 손상시킬 수 있다고요. 그리고 이 자료는 이제 약사 단체에서 만든 포스터입니다. 지금 이제 타이레놀이든 아니 일반적인 해열 진통제들을 편의점에서 이렇게 쉽게 구입할 수 있으니까 아마 그 오남용을 조심하라는 취지에서 약사 단체에서 만든 포스터인데요. 그럼 그 핵심적인 부분만 같이 보면 급성 간부전의 46%, 그럼 거의 이제 절반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뭔가 급성 간부전이 생겼으면 그 절반은 타이레놀 성분이 원인이다. 그 타이레놀 성분이 이제 아세트아멘펜인데요. 그럼 저 성분은 타이레놀만 있는 게 아니라 챔프라든지 개보린 여러 다른 해열제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급성 간부전의 절반은 타이레놀 성분의 해열제라는 거고요. 그리고 급성 간부전만 생기는 게 아니라 안타깝게 그로 인해서 사망하는 환자도 거의 한 매년 200명 정도 발생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돌전 아이에게서는 이렇게 타이레놀 성분 해열제를 복용 시 천식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고요. 저 부분은 세계 천식과 관련된 가장 권위가 높은 의료단체인 진화라고 해서 거기서도 천식 예방법으로서 얘기하고 있는 게 돌전 아이들에게서 해열제, 항생제 남용을 줄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 드린 저 포스트는 여러분들도 포털 사이트에서 그 제목만 검색하시면 다 보실 수 있고요. 포스트 말고도 다른 그와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검색하셔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관련된 뉴스들도 좀 보면요. 진통소염제 주의하라, 심근경색이든 뇌졸중 위험을 30% 이상 높일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생기봉사를 생기면 쉽게 진통소염제를 복용하는데 그런데 진통소염제를 일주일 내로 짧게 복용하더라도 심장병이나 뇌졸중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충환. 네, 저 뉴스도 유튜브에서 뉴스 제목만 검색하시면 다 보실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 한번 찾아보시고요. 저기서도 강조하고 있는 게 이렇게 몇 달씩 먹어야지 생기는 게 아니라 단 일주일만 먹어도 심장병, 뇌졸중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똑같은 내용인데요. 단지 이제 우리나라에서 소개하느냐 아니면 미국에서 소개하느냐, 어쨌든 미국 뉴스도 있습니다. 뉴스 제목 보면 FDA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경고를 강화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이제 진통소염제에 대한 경고를 강화하고 있는데 어쨌든 진통소염제를 남용했을 시 뇌졸중이든 심장병 위험을 높인다고 그 조금 전에 본 뉴스, 우리나라 뉴스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저 뉴스도 요 뉴스 제목만 검색하시면 다 보실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cause and increased risk of heart failure.
The agency says it's making the change in light of some new data that just came out, and the affected brands are ones you know, Advil, Motrin, Aleve, for example. But 네, 저 뉴스도 한번 보면 세브란스 병원에 있는 마취 통증의학과 교수님께서 소염 진통제를 장기간 복용하면 위궤양, 위출혈들의 위험이 커진다. 2000년 이전 자료에 따르면 2달 이상 소염 진통제를 먹은 영국 환자 1200명 중 1명꼴로 위출혈로 사망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그리고 소염 진통제는 신장에서 소변을 거르는 사구체, 여가율을 떨어뜨리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뭐 앞에서 똑같은 내용들이죠. 예, 그건 이제 소개한 뉴스고요. 어쨌든 진통소염제는 위 장관에도 당연히 해를 끼칠 수 있고 신장에도 독성을 유발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네, 저 뉴스도 요 뉴스 제목만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시면 다 보실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찾아서 전문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방송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염이 있으면 코막힘 때문에 두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통 때문에 이렇게 진통제를 남용, 주 3회 이상 남용할 시 그 자체로 두통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통제 남용은 두통뿐만이 아니라 약물성 비염도, 그러니까 비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으로 인해서 비염이 발생한다고 해서 이제 약물성 비염이라고 하고요. 뭐 약물성 비염을 유발하는 데는 진통제 말고도 한스탐제, 콧물약, 항우울제, 코 막힐 때 먹는 약, 어쨌든 이런 약들도 약물성 비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은 저희 다른 방송에 얘기를 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돌전 아기들부터 감기약 및 호흡기 질환 때문에 소염제, 해열제, 진통제, 오남용이 꽤 심각합니다. 미국, 유럽 어디에서도 아이들한테 이렇게 감기약을 많이 먹이는 나라가 없습니다. 비염 두통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심각한 부작용,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위장관의 문제라든지 신장, 간, 심혈관, 내혈관 정말 심각한 문제들을 유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안타깝게 그로 인한 사망자도 꽤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오남용을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감기약이라든지 기관지약, 중이염, 축농증, 인도염 같은 호흡기 질환과 아니면 두통, 복통, 생리통, 근육통, 관절통 같은 통증 때문에 소염제라든지 진통제를 자주 복용했었다면 앞으로는 한의원 진료를 통해서 오남용을 줄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보이는 사진이 이렇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한약입니다. 이렇게 쉽게 짜먹을 수 있는 시럽으로 나와 있고요. 이렇게 한 포씩, 두 포씩 짜서 드시면 아주 쉽게 복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매일 이렇게 성인이든 아이든 감기 환자든 이렇게 통증으로 진료보는 환자들을 진료보면서 이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약들을 처방하면서 진료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꼭 한의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비싼 첩약, 그러니까 탕약이라고 하죠. 만 지어서 복용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미 조제가 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약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진통제, 소염제, 오남용을 덜하면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으니까 한의원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방송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